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와 담당 부서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제2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 중 심사 순서를 당초 총무국 효마을관리원 순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순서를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효문화마을 디자인 광고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13페이지 설명 자료. 예, 이 사업 진행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 10월달에 우리 예산계에서 특별 교부세 신청을 했어요. 예. 행안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해 12월에 이제 교부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저기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디자인 광고물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LED 시설물 설치를 한 건가요? 예, LED하고 뭐 실지 설계하고 뭐 설치 공사, 뭐 전기 공사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LED 설치를 어디다 하셨어요? 이제 그 외벽에 뿌리공원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광판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설치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사업에 보니까 시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글자 조형물을 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또 하셨더라고요. 원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조형물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 해서요. 네. 시비로 해서 1억을 저기 작년에 교부 받아가지고 네.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한 77종을 이제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종을 거기다 설치를 했다. 예, 예. 그거 보셨어요? 예. 설치되어 있는 거? 예, 봤습니다. 좋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시민 제한 사업이지만 지금 뿌리공원 그 구조를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알고 있어요. 77종의 이 뭐 글씨, 효문화마을 아빠 효도할게요 뭐 이런 글씨들을 77종을 거기다 이게 설치를 해놨다. 그럼 뭐냐? 효문화마을의 그 성씨 조형물 있잖아요. 본질을 가리는 이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뿌리공원을 조성을 한 목적,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와서 글자 조형물로 안녕하세요 이 글씨 앞에서 사진 찍고 가라고 해서 조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씨 조형물을 찾아보고 뭐 내 뿌리를 찾자 뭐 이런 취지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좁디 좁은 공원에다가 글씨 조형물을 77개를 설치를 했다. 그것도 1억을 들여서. 아무리 이게 이 지금 이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검토도 없이. 그리고요, 지난해 그 뿌리공원에 방문객 수가 어떻게 돼요? 폐쇄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공원 이제 외부는 이제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좀 그때만 코로나도 이제 그 정점을 찍었다 뭐 내려갔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정기 반복이 돼가지고 뭐 오픈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실외는 뭐 우리가 통제는 하지 않았고 그 대략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뭐 이렇게 30만 명. 30만 명. 그분들이 와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뭐 하시겠죠. 그 관리는 이 조형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포토존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겠지만 이 중턱에 있는 거나 그 77종이면은 여기저기 이제 숲속에도 숨어 있을 건데 그거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지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게 또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색도 바라고 제가 내역 자료를 봤거든요. 네.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제가 생각한 거 자료보다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 해가지고 입찰 공고문, 그 다음에 들어온 제안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 평가 자료들, 그 다음에 지금 이 단가표를 갖다가 임의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 제출한 그 정확한 단가표 도장 찍힌 걸로 해서 계산서까지 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다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원장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의 상징적인 장소고 또 이 5기, 6기, 7기 민선 이제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었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모든 행사는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하셔서 뿌렸더라고요. 그걸 어디다 어떻게 뿌리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뿌리공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인쇄물이 들어가 있고, 뭐 족보박물관에도 뿌리공원과도 그렇고 효문학과도 그렇고 뭐 홍보물 리플렛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하면은 이거를 그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광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인쇄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문객이 거기 와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가가호 뭐 우편으로 배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시고 예산이 하실 때 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조형물도 좋지만 이런 게 어떤 게 이 조형물도 상징적으로 진짜 이 효문화 뿌리공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크게 입구 쪽에다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포토존이 돼서 보시면 알을 거예요. 그 강릉 바닷가라든가 이런데 해수욕장 같은데 큰 상징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셜 미디어에 사진 많이 올라오는 거.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고 다 뒤져봤어요. 뿌리공원에서 사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억을 들여갖고 77개의 조형물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예산 집행을 하고 행사 이런 거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이제 비대면 시국이 오래 지속되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식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상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안내소 같은데 뿌려놓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그 저기는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그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많이 제작은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민제한 공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좀 뿌리공원답고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문객이 한 28만 30만 네.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뭐 저희들이 뭐 안 해봤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한 많이 올 때는 한 160만, 150만 이렇게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좀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좀 저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재방문율은 그 전에도 이제 체크를 안 하셨던 거네요. 뭐 그런 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 그런 걸 작업을 하려면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뭐 이런 저희를 좀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재방문 의원님 말씀했을 때 보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인근 주민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좋다고 그러시죠. 이러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여가라든가 그런 휴일 같은데 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재방문율은 제가 볼 때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침체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 축제 저 코로나 전에는 사실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좀 거쳐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때는 또 그 입장료도 받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일상으로 회복이 많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또 프로잉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번 원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그 재방문율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 나라나 이제 지자체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놔요. 무슨 길, 뭐 경리단길도 있고 막 그런 그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곳들이 뭐냐면은 주기가 한 2, 3년 되면 또 사그라져가 없어집니다. 폐허가 되고 또 뭐냐 처음에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딱 찍고 그냥 가요. 재방문율이 없어요. 재방문. 그러니까 뿌리공원도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뭐 160만, 170만이 이렇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한 번씩 쭉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를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뭐냐 그렇게 한 번 왔다 갔어. 그러면은 제2뿌리공원 조성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1뿌리공원을 가서 봤어. 제2뿌리공원이라고 명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도 똑같이 비석이 있었고 저기 가서도 똑같은 성씨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번 야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볼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조형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또 한 번 왔다 가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해서 같이 가자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행사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답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 3년 단위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뭐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고 좀 흥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약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효나 뿌리를 주제로 한 공원이다 보니까 좀 정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슨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기 의원입니다. 네. 한강이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결산 설명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80쪽하고 180쪽에 휴양객실 운영과 편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효문화 관리원이 2020년 2월 24일부터 휴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휴양객실과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거기에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정리 추경 연말에 가면은요. 이제 정리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는 그 정리 추경 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많이 쓴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리 추경에서 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실 운영하고 편의시설 운영, 그다음에 객실 물품 등을 거기에서 이제 정리 예, 추경하면서 작년 말에 그 돈으로 그에 사용을 거기- 다 했다. 예, 맞춰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편의시설하고 휴양객실 사무관리비는 이건 어떤 집행 내역인가요? 몇 쪽에 말씀? 그 180쪽입니다. 결산서. 180쪽이요? 예. 사용 설명서는 20페이지. 15쪽? 편의시설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요.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무슨 그 식당에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정수기 임대 사용료라든가 뭐 주방용품 수선 수리비라든가 뭐 위생용 마스크라든가 고무자 방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구입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자산 및 물품 중에 뭐 냉동고라든가 노후 주방기구 구입 교체 같은 건 뭐 이해가 되는데 네네. 보니까 21년부터 식권 발매기 뭐 임대 사용료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예.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식당 정수기 임대 사용료요. 그리고 발매기 임대 사용료는 저희들이 두 대를 해서 그 아니 식권 발매기가 있던데? 예, 식권 발매기가 있고 그 식권 발매기는 그러면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식당이 운영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개인이 사람이 그거를 돈을 내고 나눠주고 직권을 발부해주고 아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고 이게 막 손으로 내고 하면은 또 예. 접촉이 되고 뭐 그러한 전염병 감염 여지도 있고 해서 그 발매기를 저희들이 이제 임대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로 되다 보니까 또 식당이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제 절정에 달았을 때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제 임시선별진료소가 이제 휴문화원 밑으로 예, 예. 신문원으로 이렇게 예. 이전을 해서 그분들은 식사를 그때 거기서 했습니다. 그분들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죠. 준비가 이거는 됐나요? 그냥 발매기가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 돈 내면 나눠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또 막 그 접촉하고 그런 코로나 관련돼서는 그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잖아요. 예.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그 위생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그 잘 하기 위해서 좀 발매기를 구입 임대를 해서 한번 써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식당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은 이게 적절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 어쨌든 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식당을 이용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무슨 샀느냐. 그럼 저희도 또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코로나가 좀 고조기가 있었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또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운영을 하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그 간소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접촉에 의한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건소라든가 임시선별소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한 130명 이상 네,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네. 보면은 거기 영양사, 조리사라든가 네, 네. 기간제 예.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했어야 될 텐데 네. 그 예산은 뭐 갑작스럽게 집행이 된 건가요? 저희들은 그 이제 우리 그 영양사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공무직도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 조리사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소 인건비로 인건비로 있어요. 나가고 예. 그럼 식당 그 LPG 뭐 가스라든가 식자재는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거잖아. 그럼 다 보건소 예산으로 했어?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운영한 걸 예산 보건소 예산으로 한 거야? 그 부분이 답변하기 뭐 하시면은 그 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네, 주시기 잠시 쉬는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있다 예, 예, 하면 예. 의원님께 자세히 알려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사무관리비 편의시설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가 41만 8천 원씩 꾸준하게 지금 그 지출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식권 발매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 나라 샀나? 원래 금액이 이제 기본 단가가 이제 비싸서 일단 한번 임대로 운영을 해봐서 좀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은 이제 추가 구입할 그래서 이제 예정이었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지금 식권 발매기가 임대료가 사용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그냥 임시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1만 8천 원이 계속 지급된 거죠. 예, 그렇죠? 그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중 식권 발매기 임대 사용료 집행에 관한 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산서 182페이지. 182요? 예. 예. 우리 설명 자료는 40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경비. 40쪽이요? 예. 우선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이거는 저희들이 예. 이제 그 휴먼화마을 이제 운영하면서 뭐 관리 안전한 관리라든가 뭐 그 당직 근무 뭐 직원들 뭐 그 부서 운영에 필요한 뭐 수용비라든가 뭐 시간의 근무 수당 뭐 금량비 뭐 이런 게 뭐 공공요금 뭐 이런 게 다 묶여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2021년 추진 실적 보면 집행률이 54% 수준으로 이제 낮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수도세나 이제 전기세 등 공공요금 내려고 있는 예산이 맞나요? 이제 공공용 운영비 뭐 그런 뭐 공공용 연료비라든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2019년을 보니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네네. 거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전기세이든 상하수도이든 운영 여부나 성수기 비성수기 등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비슷하기에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에 잔액이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2000년도 자료를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그때 2021년도에도 그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3차 추경 때 지난 2019년도 11월 예산을 조정했고 잔액이 적게 남았어요. 그죠? 근데 아마 2021년도와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같이 조정을 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뭐 이게 예산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제 좀 남겨놓는 부분이 있어요. 딱 정해져서 뭐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갑자기 또 무슨 뭐 운영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 예. 그 년도보다도 현저하게 이제 집행률이 낮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상반기 집행 현행을 보고 이런 예산은 정리 추경 때 말고 그 이전 추경에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22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22년 2년도 올해 거. 올해 건 안 가져왔는데. 아, 네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산하실 때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전년도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네. 그 용도라든가 목적으로 해서 그런 어느 정도 뭐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신규 사업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게 삭감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업에 따라 증액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을 하기도 하고 예. 이제 말씀대로 뭐 최종 정리 추경도 하는데 예. 예.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예. 내년 새로운 다음에 예산을 쓸 때 전년도 예산액에 어떤 금액을 작성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21년도 예산액을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마지막 결산 때 했던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본 예산을 설정할 때는 그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 네. 고정적인 이제 어느 정도 예. 그 정도 몇 년 수년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100원이 들어갈 것 같다 하면 100원 정도로 계속 잡아놨다가 지금 같이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좀 다른 돌발 변수가 있어서 뭐 사업을 못 한다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더 확장이 된다든가 뭐 그러면은 감액을 한다든가 또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과들은 까다가 추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이 보통 다음 해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종이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최종 금액을 적어서 뭐 그 사이에서 더 말씀대로 증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효문화에서 주신 거랑 결산하고 예산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본 예산을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결산서예요? 예, 결산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설명 자료는 24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서로는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21년도에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셔가지고 최종 지금 여기에 적으신 것처럼 설명서에 710만 원 하시고 결산서도 710만 원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런데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그냥 본 예산 금액 5,2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거하고 이게 어떤 게 추가되고 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최종 결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효문화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그냥 처음에 세우셨던 본 예산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하는 의미나 뭐 이런 의미가 있을지. 근데 또 결산은 맞게 하셨어요. 추경하신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추경해서 이 결산된 금액이 2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최종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이를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그게 이제 좀 그 예산서가 예. 양도 많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점 있어요. 그래서 뭐 일회 정리 추경이라든가 일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예. 금액이 변동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다른 과는 담기 어려운 걸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을 최종 금액 결산액을 적으셨을까요? 결산액- 예산이 변동이 안 되고서 그대로 네네. 이제 가는 게 증감이 없이 가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어쨌든 의원님 네.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무슨 한번 말인가 알겠으니까요. 확인을 한번 예, 해봐주세요. 한번- 변동이 변동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21년도에 예. 삭감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변동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변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변동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변동된 거는 아까 오은경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것도 변동된 건 변동된 대로 저 예, 적용을 그러면 했거든요. 전년도 예. 예산액에 그 최종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산자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는 네, 저희들도 볼 때. 그래서 비교하기가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예, 부분이 예, 있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네. 주시고 네, 오늘 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20페이지 결산서 180. 중요한 오은규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 이렇게 보수 나가셨더라고요. 네. 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몇 명이요? 여기가? 2명입니다. 현재요? 현재요? 언제 지금? 어디 객실?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여기 휴양객실 운영에서 여기에 휴양객실을 운영하시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객실은 직접- 4명씩 운영. 네 분. 기간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럼 20년도에는요? 4명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왜 어떤 문제점이 발생? 이거는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네, 본 네. 예산에는 1억 1,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정리를 해서 이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걸 운영하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은 거를 정리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인원을 줄이신 건가요?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을 안 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올해는 다시 기간제 근로자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4명.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모품 항목 대충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근데 이 소모품이 지금 20년도에 객실 운영하셨어요? 21년도? 그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예, 안 하셨는데 이 소모품은 주로 어떤 거를 바꾸신 거예요? 20년도도 그러니까 거기 막 바꾸신 것 보면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불이나 침구류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이 네, 뭐 네. 청소하는데 필요한 뭐 그런 거라든가 뭐 네네. 예. 그러면 예. 침구류는 1년에 몇 번 정도 바꾸신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청소하고 뭐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고요. 네. 그 보통 이제 세탁을 이제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침구류는 세탁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세탁 비용으로 예, 사용을 하신 예, 거예요? 주로 이제 한 번 쓰면은 또 세탁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용 안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관리 시작을 했어요. 9월. 지금은 하셨는데 예, 그 21년도나 20년도에 예. 객실 운영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세탁은 몇 번 하신 거예요? 몇 번. 뭐 그렇게 안 쓸 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세탁 비용하고 1년에 한 번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세탁 비용이 4회예요. 그럼 한 번 하셨으면 제 상식으로는 조금 더 비용이 절감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뭐에 사세요? 뭐 어쨌든 뭐 커튼도 있고 뭐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좀 그래서 어쨌든 예. 이 본 예산이 1억 1,600이었어요, 의원님. 그러다 네네. 보니까 최소한으로 써서 하는 본 예산에 이제 3,800만 원 정도로 이제 정리 추경에 세워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저도 관리를 해서 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효문화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운영도 개장도 어려우신 상황이셨는데 그냥 비교했을 때 사용 금액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22년도부터는 저희 중고에 또 최고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면 올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해제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돼서 자유롭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근데 중고가 자립도도 약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한도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우려가 돼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7쪽이고요.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행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설명서 27페이지. 예. 사무관리비에는 여기에 뭐 특별전 같은 게 있어요. 특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뭐 우리 이제 호불호라든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호를 가지고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사용되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하는 그런 매년 특별전을 하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특별전을 운영하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별도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야외에다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좀 그 염려가 있어가지고 2층에 보면은 그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족보박물관.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그 외에 또 뭐 족보대학이라든가 뭐 어린이 박물관 학교라든가 뭐 이러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 학교, 박물관 대학 이런 것까지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되셨나요? 예, 이거는 뭐 학교를 찾아가면서도 했어요. 아. 직접 우리 연구사께서 이제 학교라든가 이러한 예.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또 뭐 족보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전통 교육실에서 뭐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이제 했고요. 뭐 과학의 눈으로 보는 뭐 족보북이라든가 이러한 또 족보대학은 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칙을 준수하시려면 참여하신 정원 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족보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6회에서 한 90분 정도 90분 정도. 예, 이렇게 하고 그럼 어린이 뭐 참여하신 분은 어린이 체험 이런 어린이 박물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5회에 한 뭐 40명 정도 그리고 40명이요? 예 40명 방역 수칙에 맞나요? 그러니까 3회에 23명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명 미만인 거죠. 아, 그냥 연속해서 그 아이들이 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회회 수마다 예, 새로운 아이들이 예. 해서 참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대문중학교라든가 대선중학교라든가 뭐 동명중학교, 뭐 대신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또 체험 교육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 네. 결산서 181쪽입니다. 똑같이 문화서비스 지원도 많은 비용을 사용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주로 이 사무관리비나 여기 보수 및 비대면 전시 브로슈어라고 지금 적어 주셨어요. 예. 예. 그럼 이건 제작하셔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는 이제 뭐 도록이라든가 뭐 상설정시 홍보 자료라든가 네. 그리고 뭐 어린이 체험 활동지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인쇄물로 이제 저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인쇄를 해서 비치를 한다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아까 같이 무슨 방문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건 홍보물로 이렇게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거 만드신 거 다 수요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박물관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서로 이제 그 나눠주고 네네.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고 우리 또 박물관에 기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또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걸 또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효문화 저희 하잖아요. 예, 행사. 뿌리 축제요? 뿌리 축제. 예,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이제 브로슈어라든지 더 많은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하셨나요? 그거는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내부 자리 그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커버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네, 또 네.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더 성황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약 24페이지고요. 결산서 180쪽. 기타 사업 수입이요? 네네네. 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효문화 체험 운영이요. 예? 24 설명서 24. 예. 24요? 네네. 설명 24쪽. 자료 24쪽이요. 네네. 설명 자료 24쪽. 예, 결산서 180쪽에 효문화 체험 학습 운영. 네. 예. 지금 여기 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한 항목에 테마 공연 아이들 그리고 골든벨 운영 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21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21년도요? 예. 그 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21년도에. 예. 그래서 이제 예.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하신 예.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지금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금 거리두기나 이런 게 해제됐잖아요. 근데 아예 예산에 이 자체가 빠져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아이들도 이렇게 뭐 아까 뭐 족보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해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예 예산서에서 빠졌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이제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 족보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좀 차원이 틀린 건데요. 체험 학습은 직접 와가지고 또 그 프리공원 효문화 관련 가셔서 아시겠지만 독서 체험관이 있고 효 체험관이 있고 뭐 예절 전통 교육관이 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한 게 운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보건소가 금년 7월까지 그 보건소가 상주하다 보니까 그 효문화 마을에서는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제외시켰던 걸로 예, 생각합니다. 근데 22년도에도 빠져 있어서요. 22년도 그러니까 예산. 올해가 22년도 예, 예. 올해 7월까지 이제 보건소가 여기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예산에서는 빼신 거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은 추경에 또 지금 운영 이제 하시죠? 지금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보강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뭐 보강할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추경 때 새로 여기 지금 올라갔다고 여기서 보시면 했던 되나요? 거는 체험학습 운영에 관련해서 비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입했던 거예요. 네네. 예. 그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갈 건 없는 거죠. 그럼 인형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는 네. 그 비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보건소가 7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아이들이나 뭐 기저질환자 노약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유치원이나 뭐 이런 어린이집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일단 답답하고 오히려 실내보다는 자연에서가 전파율이 좀 더 낮다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거를 무조건 싫어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뿌리공원에는 많이 오셔요. 지금 예. 이제 아이들 단위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슬슬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는 이제 야외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분위기를 봐가면서 지금 저 대응을 이제 능동적으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좀 보시고 네. 일단 지금 계획 자체가 없으셔서 홍보가 혹시 좀 안 된 부분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거나 이제 신청률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반대로 여기로 하거든요. 요번에 9월 1일 다시 저기 하면서 저희들이 네네. 막 전국적으로 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 아. 대전 시내 같은 경우는 직접 막 전화도 하고 어쨌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상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지금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좀 조심 사는 부분 경향이 있어서 선뜻 그렇게 네. 올라가진 않고 그럼 있더라고요. 홍보하실 때 인형극 뮤지컬도 같이 올려서 홍보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구두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네. 유인책을 해야 되니까요. 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네네. 좀 홍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서 180조 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효문화 마을 홍보물 제작의 목표는 100, 실적 0, 0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 저기 김석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는 홍보물을 안 만든 거예요. 이건 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물은 안 만든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브로셔라든지 따로는 이제 뭐 이렇게 각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홍보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바둑 교실이라든가 그런 댄스 스포츠라든가 어쨌든 이런 홍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0%가 되는 아, 그쪽으로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안내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뭐 아까 사무관리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에 배치해 놓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뿌리공원에 가 보시면은 저기 관광 해설사 앞에 홍보물 같은 거 쫙 놔 있고 그 만성교 건너가기 전에 그 청경 그 근무하는 그 앞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네네. 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다른 쪽에 이제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잡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 순수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 지표 중에서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보면 될까요? 평가 지표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평가 지표에는 뭐 여기에 평가 지표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안에는 뭐 다른 거 그게 지금 중요한 속하여 상황. 있지 네, 그렇습니다.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그 설명자로 예. 18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19페이지 취미 교실 운영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뭡니까? 취미 교실은 이제 그 탁구라든가 서예 뭐 바둑 장기 이런 걸 이제 취미 교실이라고 하고요. 여가 프로그램은 그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예라든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그런 걸 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이 네. 아니 취미에도 댄스 서예 들어가 있고 여가 프로그램에도 그러니까 댄스 서예 들어가 있는데 취미는 선생님 없이 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이 본인들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와서 네, 하시는 본인들이 거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둑실이 있고 뭐 거기에 서예실이 있고 그래요. 노래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즐기는 거고. 여가는 이제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지휘를 하시고 예,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두 개 다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쓰셨어요. 보니까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소 임시 이전을 위한 휴원으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단. 그 옆에 보니까 휴원으로 취미교실 운영 중단. 해서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비용 및 송호팀 구입비 집행 잔액.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 사유가. 근데 이 노래교실이나 이거 운영하는 반주기가 효문화 관련에 이게 대강당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노래 교실을 하는 또 그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어요. 노래 예. 그건 여가 프로그램 하는데 아니면 예. 그러니까 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은 예. 대강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줌바 댄스니 뭐니 예, 이제 장구 그런 교실. 예,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노래 교실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노래방 같은 구조로 해서 방음 시설을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두 개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예. 예산을 잡고 하나는 예. 취미 교실로 예산을 예, 잡고 예,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신청 현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휴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문화 단체 학습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이제 이 설명은 달려 있는데 다 예약 완료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전 때 8월달, 7월달 뭐 운영 안 할 때도 보니까 이게 30명 이상 이렇게 단체 관람객이 하는 거죠. 아니, 보통 10명 이상으로 10명 하는데요. 이상? 예, 뭐 그렇지 않고 뭐 좀 8명, 9명 되고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이게 오시면은 이 문화 관리원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 신청을 하고 이분들이 네. 방문을 한다. 예. 그럼 가이딩을 해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이 취미 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져 아니, 체험학습. 체험학습 여가 프로그램. 효문화 단체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독서 체험관하고
효문화 그 체험관 그리고 전통예절실 있잖아요. 네. 거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그 전문적인 그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드려요. 그런데 효 지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 이용료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원래 저기 이용료는 뭐 그 체험 학습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있죠. 저희들이 받는 게. 뭐 기준이 뭐 있어요? 예?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준이 그 하는 게 있는데 그 저희들이 그 체험 학습에 관련된 거는 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효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 이용 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그거 갖고 좀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봐가지고 그래서 좀 내부적인 그 저기를 좀 거쳐서 그걸 이용하는 뭐 1,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조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게 그 실질적인 그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그렇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적용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수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의원님 와서 보셨겠지만 또 저희들이 그거를 돈을 또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효문화 마을 자체에 좀 그 효문화 확산에 대한 좀 그런 그 괴리감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뭐 지금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간단하게 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고 만약에 철저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 체험을 하고 뭐 전통 체험을 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문화 관련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였지? 4억 9천 정도. 4억 9천. 예. 거기에서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전액 구비 구비에. 부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심의 참여 예산이라든가 특별 교부세 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확보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그거는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이제 매년 이제 4억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네. 뭐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수입은 많지 않죠. 빵원인가요? 수입은 빵원은 아니고요. 뭐 한 뭐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돈 받으시나요? 돈 캠핑장 받으시잖아요. 예, 캠핑장 뭐 거기 이제 임대료 같은 거 한번 더 받고 그 우리 효문화 마을은 이제 숙박료 뭐 이런 거 징수하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은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뭐 세입 그런 거는 효문학과는 한 61.5%가 되고요. 예. 뿌리공원과는 한 38.5% 정도 이렇게 돼요. 38.5%, 65%.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얘기를 또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 의원도 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180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세출에 설명 자료가 결산 설명 자료 예, 180쪽. 23쪽, 예. 네. 그 어전에 그 뿌리공원에 가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오픈은 했어요. 오픈을 네.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용하는 좀 분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그 도서관은 국가 시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응모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우리 원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뭐 추진하는. 도서관도 그렇고 효문화 체험 학습도 그렇고 그 우리 저기 국장님 뿌리공원 인건비하고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한 50억 정도. 50억 대략. 정도 되죠? 네.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나와. 10억 정도 되는. 수입이 10억. 예. 여기 있어. 여기. 네. 맞아 이거? 세출이 한 49억 8,900 정도 잡혀 있고요. 네. 세입이 한 1억 1,300, 1억 11억, 예, 11억 3,500. 굉장히 많은 돈이죠. 수입이. 지금 사실은 우리 저기 뿌리공원 자체가 본의원이 볼 때는 어디 그냥 마을 뒷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근데 지금 그 조명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뭔가 특색이 없다.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효라는 그런 테마 하나 빼고서는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다가 그 조명을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관리할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새로운 그 조명으로 인해서 볼거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인들이라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유능한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뿌리공원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통영 디피랑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네,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 야간에 9시 정도 되니까 연인들부터 해서 아이들, 청년들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성인은 15,000원이고 저기 청소년은 12,000원이에요. 그 수입이 제가 거기 줄을 한 100m를 서 있었는데 우리 뿌리공원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지향을 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 플라워랜드라든가 월드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뿌리공원은 앞으로 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많이 변화를 좀 주시고 그 뿌리공원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게.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피랑도 가봤고 뭐 통영 가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위원장님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해서 저도 뭐 가자마자 뭐 이것저것 좀 막 구상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제약도 많이 있고 또 뭐 못하는 부분도 많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하고 다음에 현장 방문 한번 같이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 그래요? 예, 뭐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니, 오셔도 되고. 통영을 한번 같이 가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불러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마을 관리원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조금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계순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계순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네, 네, 의원님. 오학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설명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42쪽 세액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액 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예산 현액보다 약 2천만 원, 증치 수입은 예산 현액보다 약 5천만 원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산서 42쪽, 설명서 2쪽이야. 설명서, 예, 의원님 말씀에 따른 설명서 이쪽에 그 경상적 세액 수입의 기타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산 현액이 9,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7,700만 원인데요. 이 거는 그 어린이집 우리 직장 보육 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실제 수납된 금액입니다. 증치 수입도 보니까 예산 현역보다 약 5천만 원 덜 징수됐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그 민원, 직결민원 수수료입니다. 이게 발급 수수료만 포함된 사항인가요? 네, 아니면 뭐 주민등록, 인감, 뭐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그 네네네. 재증명 발급 수수료. 수수료만 포함된 거예요? 예, 예,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기타 사용료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덜 징수됐는데 그 한가족 어린이 보육료잖아요. 예. 이게 원화수가 일정한데 이게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최근 3년간 보육 세입 현황 이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2019년에 8,2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9천만 원, 2021년도에 이제 7,700을 점점 감소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예산액이 9,30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그 수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일정 그 최근 연도의 평균치 가지고 추계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수입 예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줄을 수도 있고 어떤 가급적도 과대하게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상 그 수입액이 예측되고 가능되면 어떤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대체로 한 3년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내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예산학 9,300만 원, 9,385만 2천 원이 33명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2022년도요. 예.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거죠? 그 기준 인원은 25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어 운영. 근데 20. 올해 한가족 어린이집 현원은 18명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가족 어린이집 의원님 잘 아시다 이게 직장 보육 시설이기 예.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늘어날 수도 있고 수시로 또 어떤 그 직원은 또 왔다가 또 중간에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전입 오는 직원이 인사 발령이 전입 오는 직원이 있을 때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전입 가는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런데 운영 인원 자체가 예.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하기는 그렇죠.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2019년과 20년, 21년 그 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거의 평균치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좀 안일한 수입을 추계해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그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지 수입 경우도 2020년 예산 현역보다 약 700만 원이 이제 덜 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역을 지난해보다 더 높게 추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덜 증수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5천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이 앞에 국장이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입 수입 추계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세 수입은 이제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이제 세수 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체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 비율 목표 설정이나 오차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그 세입 추계할 때도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그 오차가 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9쪽, 설명서 43쪽인데요.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 잔액이 약 2,200만 원으로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복지 포인트 잔액이 1,262만 2천 원이고 건강검진비 잔액이 1,023만 1,000원을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그 복지 포인트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어떤 일정 금액을 뭐 최소 최고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저희들이 그 추계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건강 검진비 같은 경우 또 1인당 25만 원 별도로 이렇게 그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경련제로 본인이 뭐 짝수년도 홀수년도에 그 국민건강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대상자만 지원해 줬는데 그게 이제 전 직원을 대해서 대상이 있든 그 정기검진 대상이든 아니든 전부 다 지원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마 그걸 건강검진 안 한 사람이 또 있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2021년부터 이제 생년월일 짝수홀수 검진에서 이제 매년 전 직원 검진으로 이제 바뀌면서 예산액이 증가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 건강검진비 예산 집행률은 어떤가요? 이게 보면은 2020년도에 그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작년에는 2,200만 원이 남았죠. 이걸 봤을 때는 혹시 이제 직원들에게 홍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아직도 짝수홀수로 검진받는 상황으로 알고 검진을 받지 않고 뭐 그런 홍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건강 검진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 미리 초기에 이렇게 상반기나 이런데 하면 괜찮아요. 대부분 보면 저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해가지고 또 실기를 또 놓쳐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직원 복지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실적을 봐가지고 그 미검수자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이 있으면 개인별로라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이제 많은 직원들이 이제 매년 건강검진 지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원 절차하고 검진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산서 546페이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사항에 따라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총 몇 개의 목표 중 미달성한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많으면 이제 뒤에서 찾아주시고. 성과 지표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는 다음 좀 나중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예,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미달성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미달성한 그 지표 중에서는 그 자원봉사 그 등록 인원 증가에 대한 그 달성률이 그 좀 미달돼 있고 또 자율방문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 성과가 좀 낮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자율방문대 이제 운영 활성화율하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성과 지표를 보면은 자율방문대 운영 활성화율 같은 경우는 목표를 98%로 잡고 달성률은 27%, 20년도에 21년 36%예요. 그리고 사이버 위탁 교육 만족도는 목표가 20년도에는 이제 없었고 교육을 안 했으니까 21년도에는 72로 잡고 만족도가 67%예요. 달성률인 거 93%가 된 거죠. 언뜻 이렇게 지표로 봐서는 뭐 사이버 위탁 교육의 목표 달성률이 높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율방문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98%로 잡았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네. 목표율을 정상치로 잡아놓고 그 활동이나 운영의 측정 방식을 따라서 이제 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뭐 36%로 20년대 27%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사이버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표를 72% 잡았기 때문에 달성률 93%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표를 설정할 때는 어떤 그 지표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달성률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성과 지표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좀 낮게 하면 그 운영상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그 성과 지표의 어떤 그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표가 낮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액이 한 3,5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방범대 그 보조금이라고 하죠. 예. 운영비 보조금. 이거는 이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그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내부의 어떤 소모품 이런 거는 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구비로 편성된 거는 그 운영비, 활동에 대한 순수한 어떤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급할 때는 그 동대별로 일정의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급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예, 방범대 있습니다. 어떤 예, 것들이죠? 어떤 그 무슨 뭐 복장, 그 방범대원들 복장, 예, 예. 소모품, 이건 또 시비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민 예산으로 예, 해서 예. 내려온 사항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구비로, 활동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보면은 이제 운영비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 70만 원씩 140만 원 이렇게 예. 지급되는데 예.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예. 그 외에 초소 개보수라든가 그거는 시비로 이런 예, 것들은 그, 이제 예, 시비로 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2021년도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25개지대 이제 3,500만 원이 이제 지급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덜 됐더라고요. 근데 덜 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그걸 측정할 수 없어서 500만 원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그게 상반기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어떤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 운영상의 그 운영상 점검을 밀실시했고, 그에 따라 상반기 추가분 각 그 대별 20만 원씩 그 일정액을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에만 이제 20만 원, 예. 상반기 이제 50만 원, 20만 원 중에 20만 원, 25개지대 500만 원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그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방범대 같은 경우 이제 자발적이거든요. 자율 방범대인데 그것을 뭐 수치로 뭐 어디 지대가 잘했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야간 순찰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이제 50만 원, 20만 원 지급이 안 됐고 또 하반기에 50만 원, 2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유독 그때만 이제 2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총무과 이제 뭐 그 협의회라든가 방범계에서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정확한 어떤 방범대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좀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사이버 위탁 교육 그 지표가 보시면
72인데 이제 67을 달성했다는 이제 만족도 점수가 이제 67점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성률은 그 90. 실적은 67이고 달성률은 그 93%. 170이하고는 93% 목표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예, 예. 이제 목표치를 좀 낮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지난해 이제 사이버 교육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됐고 미수 수료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이버 교육은 그 직원들이 요즘은 그 교육 그 저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사이버는 실시간별로 그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저희들이 교육 통계를 별도로 뽑아야만이 그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21년도에 직원들은 이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제 좀 어떻다고 평가가 돼 있나요? 만족도가 낮았던 것 같은데 그 만족도가 67점이 굉장히 낮았던 건데 성과만 93% 이렇게 됐고 직원도 만족도는 낮았는데 요 이유는 그 이게 아마 그 민간 업체 뭐 강의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그 어떤 그 사이트가 그 강의라든가 그 기본적인 사이트가 이용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그 교육 과정의 어떤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만족도가 적게 나왔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올해는 뭐 위탁업체라든가 개선점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안 세워졌나요? 이후에 그 위탁업체 등 개선된 점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성과 보고서 지표는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낮은 수치 설정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성과 계획서에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내실 있는 성과 계획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숙 예, 의원입니다. 의원님. 예, 국장님 그리고 총무부 모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 수입, 세입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어제 류수열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총무국은 주로 이 상임위별로 여기 쪽수를 적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은 그냥 결산서로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통일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장님도 지금 이 상임위 거 찾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같이 통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걸로 갖고 오셨으니까 여기 이 상임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서 수입 세입이 이 징수 결정액이 한가족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회계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그럼 1월부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월부터. 회계연도입니다. 예. 네네. 보통 이제 어린이집은 3월부터 2월이긴 한데 예. 일단 총무국에서는 예. 똑같이 이제 예. 1월에서 2월이라고 12월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징수액이 하고
총무국 혹시 상위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여기에 결산서 21년도 결산서 정부 지원 보육료 수납액 확인하셨나요? 지금 여기서는 7,700으로 되어 있으세요. 대충 이제 대략. 네, 지금 보육 포탈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수납액이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2월이 회계연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1, 2월께 아이들 인원수는 비슷했잖아요. 18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면 그 전에 거 1, 2월께 포함을 해서 여기 들어가셨어야 되지 않나. 그럼 해마다 매년 2달은 빼신 거예요. 예, 그 저희들이 그 정부 회계제도는 네네. 그 결산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만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알아요. 제도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까지 드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년도 1, 2월분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제 것 같은데. 확인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비용이 부분에 너무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해마다 지금 한 가족 어린이집이 신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매번 몇 천만 원 이렇게 누락하고 세입을 잡으셨다면 이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예산은 아마 다음 연도에 그건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확인해 가지고 한번 또 별도로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액이 좀 크게 차이 나는 편이어서요. 예. 그리고 일단은 세출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고요. 상임위 결산서 127쪽입니다. 후생복리 지원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오은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현재는 19명이 운영돼 있고 아마 이게 25명으로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25명이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원래 정원인 3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급식비라는. 그럼 지금 예. 국장님 25명하고는 지금 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33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그럼 25명도 아니고 지금 3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부식비를 해서 2,800원씩 해서 33인으로 아이들 총정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급식비 2,800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편성했을 때는 1인 월 평균 160만 원 해가지고 1인당 단가로 나눠가지고 2,800원 이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160만 원은 어떻게 나오신 월 거예요? 평균. 그럼 그냥 월 평균? 예.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으로 해서 보통 뒷장이든 뭐든 어린이집이 일단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영유아보육법에는 1,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게 거기에 추가 지원이 영아는 300원 그리고 유아는 600원이에요. 그럼 최대한 해도 2,500원인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은 영아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용이 솔직히 물가 상승률로 보면
비용은 솔직히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그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급식비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건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한 가족 어린이집만 2,800원씩 잡혔다는 거는 네, 지금 21년만 혹시나 이제 물가 상승률 이제 하셔서 그러셨나 했는데 20년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이 이렇게 하시는 게 계속 맞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면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줄이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면 구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민간이든 뭐든 이제 저희 중구라도 어린이집에 똑같은 비율로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다만 그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이건 직원 후생 복리라는 그런 큰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자체나 운영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모법인 영유아 보호법에서 설치 의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다만 그 운영 과정에서 직원 어떤 후생복리라든가 직원들 이런 부분이 아마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다 직원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래 설치 목적 자체가 이건 네, 원래 네. 직장보육수를 네, 우리 네. 소속 직원들의 대상으로 하는 게 뭐 적든 많든 의무하기 때문에 네네. 설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현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해서 그동안에 그 의회에서 그 인원이 이미 설치가 됐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도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주변에 있는 그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폭넓게 오픈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같이 기준을 조금 맞추신 건가요? 거기는 아마 그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예, 이제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원래 그 직장. 직장 뭐 일정 기간 그 규모 이상은 의무화돼 있거나 아니면 아마 예. 이탁 운영 이런 방법도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사실은 그 개인적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얘들의 이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데 아마 그 해당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한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 기준을 이렇게 삼으셨다면 따라야 되는데, 예, 당연히 복리 후생이긴 하지만 복리 차원이긴 하지만 중구만 그냥 이렇게 계속 그럼에도 그렇게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분들의 아이들은 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뭔가 좀 타협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조금 찾아서 다른 곳하고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예. 그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주변에 뭐 차 있는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또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거기 그 친구들을 또 이렇게 급식비 따로 막 플러스해서 책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주부식에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어요. 33인으로 책정을 하셨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예측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속 지금 3차 추경까지 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은 달만 남아서서 계산을 하셨어도 이 급식비를 충분히 좀 최소화하시면 이거를 다른데 정말 필요한 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이런 예산이 항상 그 당초에 그 어떤 그 경비성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원의 개념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이집은 아마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어떤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한 뭐 사사분기나 이때 검증을 해가지고 그 있었으면 그걸 삭감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재원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 부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통 이제 500만 원 안쪽으로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데 지금 2,600만 원이라는 예, 차익이 나서 한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시고 지출이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정보공개 포털을 들어가시면 예산액이 새 21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맞춰봐야 되니까. 근데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세출만 보고 믿을 수 있는 항목인지. 제가 참고로 지금 없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 거 하나 뽑아왔습니다. 지금 21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아마 같이 묶어놨는데요. 세입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액 아무것도 안 적어 있죠. 그리고 세출도 예산액 21년도 거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총무국에서는 여기 금액을 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 아마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안 쓰는 어린이집은 의무거든요. 예, 저도, 여기다 예. 올린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예. 예,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어떤 증빙도 없이 그냥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만큼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이 운영하는 그 실제 운영하는 그 실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 미숙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저쪽 사회복지과 그 담당자한테 한번 네네. 그 업무 연찬을 통해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세출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수납액으로 또 예산서 세출 법인 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들어온 거는 다 일단 어린이집 수입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 다시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면 결산서를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제출. 세입 결산서 보시면 또 없으시겠구나. 따로 없으시죠? 지금 세입 결산서에 보면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혀 있어요. 세입 결산서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확실하게. 예, 수납액에 190만 예. 원. 예. 네, 제가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께 받은 거에서는 법인 회계 전출급에서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장을 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럼 세출결산서로 들어가 보면 세출결산서에 이게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세출결산서를 통해서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신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타 필요 경비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수입액은 어디로 갔나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의원님께 아마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거를 운영하는 직원은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회복지부서의 전문 저 봤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집행령에도 별도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이 아니실 수는 네. 있지만 네.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된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이런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체크가 전혀 안 아마 되셨다고 그 제가 예산 이해를 집행은 저희들은 그 뭐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런 그런 개연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담당자나 이건 별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마 업무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과 그 어린이집 업무를 한 그 부서하고 협조해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책정을 하실 때 예. 예, 한가족 어린이집에 이제 집행을 하실 때 최소한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들어왔는지 또 확인도 해주시고 또 이게 이제 법인에게 전출금으로 대략 네네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의를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